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실제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불버스 저도 한 4번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조금 디파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있죠. 뭐 덱스라든지 랜딩 프로토콜 그런 것들에 대해 발표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특별한 디파이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영이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부터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좀 최소한으로 이거 정도는 이제 알아야 뒤에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텐데요. 우선 디파이 이자란 무엇일까요? 디파이 이자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디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감은 있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리퀴드 스테이킹, 그리고 덱스, 그리고 랜딩 프로토콜 이 각각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이자가 되는 거죠. 우선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요. 스테이킹을 참여한 대가로 나한테 이자를 즉 채굴 보상을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되면서 채굴 보상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유저들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디파이 이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덱스에서는 바로 요 그 LP들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한테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죠. 이 수수료가 요 LP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여기서 덱스에서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랜딩 플랫폼에서 어떤 게 이제 이자가 될까요? 바로 이제 그 맡기고 이제 대출해가는 그런 플랫폼인데 대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한 이자가 바로 그 예치한 이제 그 유동성의 이자로서 지급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 이자가 됩니다. 각각의 이제 디파이 카테고리마다 어떤 게 이제 이자인지는 좀 확실한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우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예시를 조금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리퀴드 스테이킹이 왜 나왔냐고 하면요. 원래는 이 이더리움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똑같이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1년에 얼마 정도 보상을 해줄게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32개의 이더를 가지고서 하나의 노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야지 이제 그 스테이크로서 인정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32개의 이더를 모으기도 좀 많이 비싸졌죠. 지금 거의 꽤 많이 비싼 돈이고, 또 노드를 이제 이루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해주는 서비스들이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고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리도 파이낸스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너네 32개 없어도 돼. 그냥 여기서 이더를 몇 개든 가져와도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한 개든 두 개든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스테이킹을 누르면은 대신 32개를 모아서 노드를 구성해서 스테이킹을 해주고 나한테 이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인데요. 자, 여기서 디파이에 이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의 토큰이 왔다 갔다 하냐면은 제가 한 개의 이더에 대해서 이 프로토콜에 예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리도 파이낸스에 1 이더를 예치했고 자, 그거에 대한 증표 토큰을 받습니다. 이 증표 토큰으로 이제 1 ST 이더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 증표 토큰은 뭐냐면 이게 이제 리도 파이낸스라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즉, 리도 파이낸스에서 하나의 그냥 어떤 상품권을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저희가 뭐 하이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은 10,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얻고 그 10,000원짜리 상품권은 하이마트에서 이제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1 이더를 여기에 예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증표로 1 ST 이더가 내 지갑에 들어옵니다. 나는 이 언제든지 이 1 ST 이더를 가지고 다시 1 이더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토큰이 이제 오고 가는데 자, 보시면 APR이라고 되어 있죠. 3.5%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1년의 기대 이자가 3.5%다. 그 말은
내가 현재는 1 이더를 가지고 그 스테이킹을 참여를 하면은 1 ST 이더가 되죠. 근데 1년 후에 이 1 이더의 가치가 얼마가 되죠? 예상 수익이긴 하겠지만 3.5%가 증가한 바로 1.035 이더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는 현재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토큰의 가치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고 쉽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자율 파이낸스의 핵심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1ST 이더는 1년 뒤에 1ST 이더는 1.035 이더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바로 원금과 이자로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이더는 바로 원금이 되겠죠. 그리고 0.35 이더가 이자가 되죠. 즉, 이게 1년 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펜드 파이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이자율에 대한 디파이. 제가 이제 앞에서 펜드 파이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네, 이더리움에서 현재 이제 그 상장이 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뭐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펜드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 이 펜드 파이낸스의 설명을 보면은 토크나이즈드 퓨처 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충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미래의 이자를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음의 뜻이겠죠. 자, 앞에 예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앞에서 아까 1ST 이더는 1.035 이더. 아까 앞에서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금은 1 이더였고 이자가 0.035 이더였죠. 아까 3.5%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펜드 파이낸스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명칭을 하나씩 이제 해줬습니다. 이 가져온 이제 1ST 이더의 같은 경우에는 SY 토큰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제 스탠다드 토큰을 줄여서 SY 토큰으로 부르고 있고, 원금에 해당하는 토큰을 PT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프린시펄 토큰이죠. 그리고 이자에 해당하는 토큰을 YT 토큰, 일드 토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드 파이낸스에서 사실 가면은 PT가 있고 YT가 있고 SOA가 있을 건데 그냥 이거가 막 영어이고 뭔가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코인이고 이거가 원금과 이자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이건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이 SY 토큰은 아까 뭐였죠? 이자가 발생되는 코인이었죠.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리베이스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이자가 발생하는 토큰은 바로 아까 PT 토큰과 YT 토큰으로 나눠진댔죠. 그래서 이 PT 토큰은 나중에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원금만 가져갈 수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당연히 이 PT 토큰은 항상 SY 토큰보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거 PT 토큰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이자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는 현재 의 ESY 토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 PT 토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YT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원금을 포기하고 이자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구성이 되겠죠. 그럼 이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가격을 표시한 건데, 대충 한 5% 정도의 어떠한 이제 그 이자를 일으키는 SOI 토큰이 아마도 현재 가격이 이 정도로 나뉘지 않을까라고 그 대충 계산은 해볼 수 네,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펜드 파이낸스는 뭐 하는 곳이다? 바로 이 PT 토큰과 YT 토큰을 자유자재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인입니다. 그, 아마 금융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우선 그 전에, PT 토큰과 YT 토큰을 이제 이해하시기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PT 토큰은 아까 뭐였죠? 원금은 돌려줄게였죠. PT 토큰은 바로 원금 토큰이기 때문에 원금은 돌려줄게. 그리고 YT 토큰은 뭐였죠? 이 발생하는 이자는 줄게 였어요. 여기서 뭐가 이제 빠졌죠? 바로 이제 언제죠?
대체 내가 그 10,000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걸 언제 현금 10,000원으로 바꿔줄 거야? 언제 돌려줄 거야? 그래서 언제? 그리고 화이트 토큰 이자 줄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줄 거야? 이것도 이제 언제가 들어가죠. when. 그래서 이 언제의 개념이 팬드 파이낸스에서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시부터 보시면은 팬드 파이낸스에 이제 어,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상품들인데 하나의 이제 볼트들인데 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든 리도 파이낸스 대 그 스테이크 이더, ST 이더에 대한 상품인데 이 왼쪽 상품과 오른쪽 상품은 똑같이 리도 파이낸스 대 ST 이더 상품이죠. 근데 뭐가 다르죠? 바로 이 만기일이 다릅니다. 왼쪽 상품 같은 경우에는 658일 뒤에 만기가 되는 상품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94일 뒤에 만기가 되는 토큰입니다. 그 말은, 이 팬드 파이낸스에 와가지고, 제가 이 상품을 봤어요. 상품을 봐서, 오른쪽에 있는 거에 피트 토큰을 사고 싶어.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만약 피트를 샀어요. 사면은 정확히 294일 뒤에 그 원금만큼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658일 뒤에 그 원금만큼 똑같이 돌려줄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토큰은 294일 동안 이 ST 이더에서 발생한 이자를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4일이 지나면 만기가 끝나버리니까 당연히 원금 받을 수 없겠죠. 난 화이트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또 바꿔 말해 658일 뒤에 이 YT 토큰의 그 생성된 이자는 전부 이제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658일이 지나면 어떠한 이제 나의 원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금융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 이거 약간 채권이랑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이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1년 후 이자 5%를 줄게. 이게 채권이죠. 근데 채권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냐면, 자, 1년 후라고 했죠.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5%의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채권을 산다라는 의미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묶여있는 하나의 상품을 이제 그냥 단순히 사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5년, 1년 뒤에 이제 팔면 5%의 이제 이득이 나한테 이제 좀 실현되는 그런 구조인데, 물론 채권도 이 중간중간에 그 비상장 채권 시장 같은 곳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진행 지원해주는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드 파이낸스는 1년 동안 PT 토큰이든 YT 토큰이든 나는 원금을 보장하던 이자를 이제 내가 받고 싶던 나는 항상 어떤 때든 원금 보증 수표를 사고 싶을 때 원금 보증 수표를 사고, 이자를 받고 싶을 때 이자를 받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근본적인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이자율 토큰을 그럼 왜 살까요? 그 이자율이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채권에서는 5%라고 이제 하잖아요. 5%는 사는 순간 1년 뒤 5%가 확정입니다. 물론 채권의 가격이 항상 그 채권 금리에 따라서 현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은 이제 그 변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이자율 토큰 자체를 살 이유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99.9%가 변동금리입니다. 어떠한 금리든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이 펜드 파이낸스 하나 빼고인데 아무튼 이제 99.9% 변동금리인데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예시를 들었던 그런 디파이들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3.5%의 채굴 보상도 그렇고 덱스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인한 이제 그 이자도 그렇고 랜딩 프로토콜에서의 이자도 그렇고 모두 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자들은 전부 현재까지 과거의 이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요 덱스랑 이제 랜딩 프로토콜에서 이자가 표현되죠. 이자가 표현되는 거는 지금까지 얼마가 거래가 됐고 얼마의 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이만큼의 이자가 발생했어 라는 거지 앞으로도 이만큼 이자를 줄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3.5%가 고정이 아니에요.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블록이 더 음, 블록에 담겨 있는 트랜잭션의 크기가 크거나 이제 그 가스비가 비싸가지고 뭐 더 많은 가스비 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생태계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보상의 그런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그 고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직관적인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컴파운드라는 랜딩 프로토콜에서의 그 이자의 예시입니다. 보면은 이제 가로축은 20년도 5월부터 20년도 5월부터 22년도 5월까지 한번 USDT 한번 볼게요. 테더의 그 랜딩 레이트 얼마나 시장에서 테더를 빌려갔냐에 대한 이제 Y축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21년도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두 번의 이제 큰 그 상승장이 있었는데 한 번이 이제 5월쯤이죠. 5월쯤에 한 번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11월쯤에 가장 이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1월쯤에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쭉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아래도 써 있지만 불마켓 즉 이제 그 불마켓이라고 하면 상승장이죠.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테더를 빌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이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불마켓에서는 랜딩 릴드가 증가하겠구나. 근데 베어마켓에서는 어떻게 되죠? 쭉 APR이 감소하죠. APR이 아니라 물론 빌려간 이자가 쭉 감소하지만 감소했다는 의미는 APR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베어한 마켓에서는 랜딩 일드가 감소한다. 라는 이 대표적인 직관적인 하나의 그래프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자, 이자율은 실시간으로 변해요. 실시간으로 변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YT 토큰의 이자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변하겠죠. 그 말은 뭐예요? YT 토큰의 가치가 계속 변한다는 의미고, 이거랑 같은 말이죠. YT 토큰의 가격도 계속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YT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니즈의 시장의 하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전 예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디파이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난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의 큰 플럭추에이션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의 예시입니다. 이거는 스파크라는 랜딩 프로토콜의 예시예요. 스파크는 똑같이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그 랜딩 프로토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아베나 컴파운드 같은 게 있죠. 즉 어떤 토큰을 예치하고 빌려서 그 예대 마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프로토콜에 이제 그 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여기서의 S다이라는 상품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어떤 걸 예시로 들었죠? 리도 파이낸스 때 이제 ST 이더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 스파크의 S다이라는 자산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S다이는 어떤 때 이제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이 다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다이는 뭐냐면 테더랑 USDC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입니다. 이 다이라는 토큰을 스파크라는 랜딩 프로토콜로 가져가가지고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은 예치했던 보상을 또 받겠죠? 그 예치한 보상이 바로 이 스몰 S 다이로 내가 내 또 지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몰 S 다이는 다이의 이제 그 바로 이자 똑같이 다이를 빌려간 주체가 있겠죠? 그 빌려간 주체들이 그 현실에서 은행 이자를 내듯 다이 이자를 내요. 그 다이 이자가 이제 바로 그 이자로서 쌓이게 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자, 이게 바로 어제 이제 제가 좀 찍은 그 사진인데, 보면은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당장 다음 달 28일입니다. 21일 남았어요. 21일 남았고, 요 상품에서 PT와 YT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무난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YT 토큰을 클릭을 하면은 현재 실제 프라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YT 토큰의 이 프라이스를 클릭을 하고 이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이 X축이 기간이죠. 기간이고 자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YT 토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 쭉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연스럽게 반대로 이 PT 토큰의 가치는 이 만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쭉 일정하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YT 토큰은 뭐라고 했죠?
YT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현재 YT 토큰을 사면은 저는 21일어치의 이자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전에 사면 60일치의 이자를 얻을 수 있겠죠. 60일치의 이자와 21일치의 이자가 당연히 3배가 차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도 3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YT 토큰의 가치는 계속 싸지고 PT 토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실전 예시. 이건 조금 고급 편입니다. 이 실제 이자가 변동하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자가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인데, 두 번째는 실제 이자가 크게 변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의 예시는 GMX와에 이제 있는 GLP라는 상품으로 제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GMX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물 거래소예요. 디파이에 있는 퍼페추어 넥스 선물 거래소고 거기에 GL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GLP는 뭐냐면요. 그냥 잘 모르셔도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가 GLP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 GMX에서 선물 거래소죠. 유저들을 와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겠죠. 선물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내겠죠. 그 수수료가 이 GLP들한테 가요. 그래서 얘는 볼륨이 높으면 이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 S다이는 사람들이 많이 빌려가면 많이 빌려갈수록 이자가 쌓이는 그런 구조고 GLP는 그냥 볼륨이 높으면 이자가 쌓이는 구조예요. 구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YT 토큰의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동을 치죠. 게다가 이때 무슨 일인지 갑자기 YT 토큰의 가치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볼륨이 높으면 이자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볼륨을 보면 되겠죠. 실제로 이 볼륨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듄에 있는 이제 GMX의 거래량인데 실제 요 1월 10일쯤 해가지고 요게 1월 10일이거든요, 정확히. 1월 12일이니까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GAP가 얻는 기대의 이자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이제 그 유저들이 내는 수수료로 그 전환이 환전이 되고 그게 이제 LP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YT 가격이 GMX 볼륨이 높아지면 이자도 높아지니까 볼륨이 증가했네? 그러면은 YT 가격 또한 증가를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한 가지 사실 상황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GAP는 볼륨이 높으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헷갈릴까 봐 제가 일부러 나눠놨는데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선물 거래소죠. 이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손해가 높을수록 이자가 커져요. 손해가 높으면 GLP의 이자가 커지고 트레이더가 반대로 수익을 받아요. 수익이 이제 막 생겨요. 내가 막 그 트레이더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롱, 숏 베팅 해가지고 큰 돈을 따가면 반대로 GLP의 가치는 줄어들지만 걔네가 로스가 나면 이자가 늘어난다. 요 두 가지 상황,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자, 이때 1월 10일 근처를 봐볼까요? 요게 이제 트레이더들의 넷 P&L입니다. 하루 단위로 P&L 집계를 한 건데, 실제로 요 1월 10, 11, 12, 13, 이 근처쯤에 트레이더가 큰 돈을 잃죠. 큰 돈을 잃기 때문에 또한 이 GLP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볼륨이 증가해서 피가 늘어나고, 두 번째, 이 트레이더가 로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또 이제 GAP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YT 프라이스가 이렇게 그 플럭추에이션이 일어난 건데요. 자, 이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날은 바로 비트코인이 SEC 환불이 그 ETF가 승인된 날이에요. 제가 1월 10일자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정확히는 10일은 트위터가 이제 해킹당해가지고 하루 먼저 이제 그 승인이 난 날이고 11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이 난 날인데 어쨌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10, 11, 12, 13 이때쯤이 가장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컸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 디파이를 가지고 아마 이제 이것도 조금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자, SAC의 승인이 났네 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 이제 세론이야 비트코인의 가격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를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야 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거야 라는 말은 볼륨이 막 증가하면서 트레이더들이 막 이럴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그런 건데 자, 그 말 자체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아,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GLP의 기대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누군가는 분명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SEC 승인이 나는 걸 소식을 듣자마자 롱인지 숏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은 증가하고 변동성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YT 토큰을 빠르게 매수를 했다면 이만큼의 시세 차익은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동성은 한번 커지고 나서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줄어드는 그걸 이용해서 미리 고점에서 아 이제는 변동성이 조금 끝난 것 같네 라고 해서 다시 YG 토큰을 팔면 또 변동성이 실제로 줄어들고 나서 그러면 볼륨도 줄어들고 요 트레이더들도 P&L도 다시 원상의 복귀가 됐기 때문에 다시 YG 토큰의 가치가 이제 맞춰졌죠. 그래서 이때 또 팔면은 이런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제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펜들을 활용해서 이자율을 예측을 한 다음에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따라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좀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실전의 세 번째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이자의 지급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재 팬드 파이낸스가 좀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바로 에어드랍이 있죠.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실 텐데, 자, 현재 팬들의 상장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를 가져와 본 거예요. 하나는 아이겐레이어라는 거고 하나는 이데나라는 그 플랫폼인데 각각이 어떤 플랫폼인지까지 설명을 하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다 쓸 거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아이겐레이어는 그냥 스테이킹한 이더를 가지고 우리 쪽에 한 번 더 스테이킹을 해.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두 번 해. 그러면 한 번 더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리스테이킹이라고 부르겠죠? 그렇게 참여를 하면은 우리 알겐레이어 포인트 줄게. 이 알겐레이어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어디 우리 보통 포인트 하면은 뭐 1,000원 만 포인트 하면은 보통 현금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중에 이 알겐레이어가 정식 출시하고 나서 알겐레이어 토큰이 나오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모으면 알겐레이어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데나는 스테이블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스테이블 가지고 있으면 우리 포인트 줄게. 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데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스테이킹을 가지고 있으면 이데나 포인트를 준대. 라는 바로 이 포인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PT 토큰과 Y 토큰을 단순히 거래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자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보너스의 개념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그 리베이스 토큰 그 이제 그 이자가 발생하는 토큰이 피트 토큰은 뭐였죠? 원금이랬죠.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한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발생할 미래의 모든 수익은 전부 YT 토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YT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자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너스가 이제 지급이 된다. 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트 토큰과 YT 토큰의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시예요. 방금 제가 예측 불가능한 이자의 지급이라고 했죠. 그 대표적으로 이더파이라는 그 디파이의 요, YTE 이더의 상품이라는 걸 봐보겠습니다. 그 이더파이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아이겐 레이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저가 직접 아이겐 레이어 가서 리스테이킹을 하는 걸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더파이라는 곳에 가서 유저는 쉽게 그냥 이더를 맡기기만 하면 되고요. 이더파이는 이걸 가지고 리스테이킹에 직접 참여를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식으로 얘네가 홍보를 하냐면요. 우리 리더파이에 와가지고 리스테이킹을 하면은 너네한테 자, 리스테이킹 이자도 줄게. 그리고 알겐레이어 포인트도 줄게. 또 리더파이 포인트도 줄게. 리더파이는 뭐죠? 요 리더파이, 즉, 요 디파이 토큰이 발생되면 이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1타 3피죠. 1타 3피의 토큰에 어떠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포인트 파밍을 하려는 이제 유저가 늘어나서 현재 이 YT 토큰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 처음에 상장을 됐어요. 이 상장됐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 몰랐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막 가격이 변동하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시장에 퍼지게 됩니다. 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원래는 YT 토큰의 가치가 가격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YT 토큰의 가치가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오르고 있죠. 조금 오르고 제 기억이 이때가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국에 가장 많이 퍼졌을 때예요. 한국 시장에 가장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포인트 파이밍을 뭐 몇 배 레버리지로 해라라고 했을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또 한번 화이트 스코어의 가치가 쫙 오릅니다. 쫙 오르고 이제 이런 방법이 요 이더파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더파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은 거의 6개 정도의 그 리스테이킹 대행하는 디파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굳이 이더파이에만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많이 분산되면서 다시 이 YT 토큰의 가치가 요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히 제가 여기서 1타 3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순히 1타 3피가 아니에요. 단순히 1타 3피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요.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아까 이제 돌아와서 잠시만요. 여기 있죠. 보시면은 SY 토큰은 PT 토큰 더하기 YT 토큰이죠. 이게 가격이 다를 뿐 하나의 SY 토큰은 하나의 PT 토큰과 하나의 YT 토큰으로 이렇게 그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식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당연히 얘가 훨씬 싸겠죠. 1YT 이더가 아까도 5달러였고 65달러 예시였지만 훨씬 더 저렴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현 상황에서 이 1, 2 이더를 가지고 몇 개의 YT 토큰을 살 수 있는지를 딱 이제 입력을 하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건데 한 개의 이더를 가지고 15.6개의 YT 이 이더 토큰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가 이렇게 하면 비슷해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더 파일을 만약에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아서 지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많이 늦은 것 같아도 요거를 이용하면은 저는 마치 15.6배에 해당하는 포인트 레버리지 파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더 파이에서 이 이더를 1 이더를 갖고 있는 유저는 그냥 한 개의 포인트만큼만 캐줬다면 YT 이더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유저는 이거가 이제 15.6배의 효율로 포인트 파밍이 가능해졌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파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이 YT 토큰의 가치를 끌어올렸던 걸로 네,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PT 토큰과 YT 토큰을 사고 파는지는 사실 이거는 유저 단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독스에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정도라면 디파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 단위에서는 사실 내가 현재 한 개의 이더로 몇 개의 YT 토큰이 캘 수 있지가 중요하지 어떤 식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이제 요 이더로 요 YT 이더를 살려면 대체 이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이 있습니다. 그 LP가 바로 여기 이렇게 네, LP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요 펜드 파이낸스에서 LP의 이제 볼트인데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요 이 이더 있죠. 요 이더 파이의 이 이더 풀, 이 LP 풀이 현재
거의 100밀리언 정도의 TVL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26.4% 정도가 비대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LP도 마찬가지로 48일, 즉, 매출리티, 그러니까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이 LP는 이 만기일까지만 활동하는 LP예요. 그리고 이 APR은 어떻게 계산되죠? 이거는 덱스의 APR 계산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APR은 결코 미래의 APR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했죠. 현재까지 일어난 APR인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굳이 가져와 봤는데 요 TBL 사이즈 있죠? 요 TBL 사이즈가 분모로 갑니다. 분모로 가고 요 분자에는 얼만큼의 볼륨이 발생했는지 그 볼륨에서 발생한 피가 있겠죠? 이 피가 분자로 갑니다. 자, 그 분모분의 분자 둘 다 달러기 때문에 퍼센트 계산이 되죠? 그리고 APR은 이게 annual percentage rate이기 때문에 1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1년을 곱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APR이 표현이 돼요. 물론 모든 덱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어떤 데는 이제 7일 단위로 하고 곱하기 52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거 보면은 현재 오늘날 피잖아요. 이제까지의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26.4%를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거듭 굳이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빨리 말한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현대파이낸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PT 토큰을 갖는 거, YT 토큰을 갖는 거, 그리고 LP로서 참여하는 거. 자, PT 토큰을 가지면 뭐죠? 안정적인 고정이자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제가 처음에 99.9%가 변동이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팬들에서 PT 토큰은 고정이자입니다. 완벽하게 고정이자고, 실제로 이 상품에서도 보시면은 픽스드 AP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1일 뒤에 그 1 다이를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시점 PT를 사면은.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년에 5.376%를 확정적으로 주는 고정이자구나, 라는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제가, 제 경험상 디파이 최초의 거의 고정이자의 상품이 아닌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YT 토큰의 가치가 미쳐 날뛰었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PT 토큰의 가격이 가장 낮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때 YT 토큰을 다 팔고 PT 토큰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 계산한 게 맞다면 1년에 한 30%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PT 토큰을 사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T 토큰을 가지고 안정적인 고정이자를 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YT 토큰을 가지고 이자 파밍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죠. 하지만 이제 보너스 파밍을 한다. 뭐 변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anyway 그 팬들이 이런 그 에어드랍 덕분에 팬들 사이즈가 TBL이 거의 한 3배가 커졌거든요. 2배인가 3배가 커졌기 때문에 변질이라고 또 마냥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LP에 참여함으로써 자 이런 게 핫하면 핫할수록 거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LP나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수수료를 파밍하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팬들 파이낸스가 끝났고요. 벌써 9시네요. 최대한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디파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팬드 파이낸스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입니다. 똑같이. 이거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가져와 본 거고요. 작년 차트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동일한 X축, 동일한 기간을 제가 비교를 한 건데, 자, 오른쪽 주황색 박스보다 왼쪽 주황색이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한 장이죠.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 장에서도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디파이가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월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 아비트라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아비트라지는 한글말로 차익 거래를 의미하는데 자, CEX가 있고 덱스가 있어요. 이 CEX는 주로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곳이죠. 바이낸스, 업비트는 어때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죠. 즉,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덱스는 뭐 유니스왑 뭐 이런 여러 가지 덱스가 있겠지만 유니스왑도 물론 유동성이 커요. 하지만 CEX만큼 크진 않겠죠. CEX만큼 사람도 많고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디파이에서의 그 자금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자, 먼저 CEX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CEX에서 사요. 현재도 현물 ETF 같은 게 승인되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 같은 데서 대형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막 긁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덱스와 CEX는 분리된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연동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비싸졌네. 그럼 상대적으로 덱스에서 가격이 싸지겠죠. 싸졌기 때문에 싸진 거에서 사서 비싼 곳에 가가지고 파는 그런 차익 거래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먼저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도 먼저 CX에서 빠져요. 그 고래 입장에서 50개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작은 곳 가서 던질래, 큰 곳 가서 던질래 하면은 다 큰 곳 가서 던집니다. 큰 곳 가서 던지기 때문에 CX에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먼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한 곳과 가격이 아직 하락하지 않은 곳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일어나서 비싼 곳에서 파는 반대 방향의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아비트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혹하실 수 있는데, 아마 그 개인 단으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이 시장도 거의 17년도가 뭐죠? 한 13년도부터 이제 그 만들어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업 단위로 이 아비트라지를 전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그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봇이 실제로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네트워킹을 전송을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CX와 덱스에 반반 넣어놓고 이제 뭐 비중 조절하는 그런 전략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익 거래가 아무튼 일어나가지고 납니다.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무조건 차익권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아까 심하지 않은 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익권을 할 게 없네. 하지만 이번 최근같이 막 증가했다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면 당연히 더 차익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 새롭게 착안해서 이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리얼 일드로 만들어 보자 하는 팀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드디어 변동성에 대한 디파인데요. 그 팀이 바로 피팟이라는 피팟 파이낸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더리움에서 런칭을 했고 얘의 설명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 볼라털리티 즉 변동성을 마켓의 볼라털리티를 통해 리얼일드를 언하자 벌자 즉 마켓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보자 이런 이제 거를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마켓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아까 앞에 요 보여드린 1번, 2번, 3번이 앞에 보여드린 예시죠? 여기에 새롭게 피파텍스를 하나 그냥 더 만듭니다. 더 만들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에 따라 2번에서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2번에서의 가격과 여기서의 가격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함으로써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더 만들지 뭐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반대 방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만드냐면 피팟에서는 피팟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덱스를 하나 더 만든 게 아니에요. 더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조금 핵심인데 모든 자산을 랩핑을 합니다. 고유하게. 이 랩핑이라는 게 조금 초보자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랩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랩핑을 하냐면요. 사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원래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는데 이더리움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랩핑 비트코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생태계에서 쓸 수 있게 뭔가의 형태를 바꿔준다. 뭔가 이렇게 랩을 씌워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피팟에서는 우리 피팟의 고유한 마켓을 만들 수 있게 한 번 더 P를 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랩핑을 통해 이제 PWBTC라는 새로운 자산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자산은 뭔가 근본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피팟의 팀의 설명에 따르면은 모든 1WBTC 코인은 랩핑으로만 100% 백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저들이 이제 랩핑을 해서 사용된 WBTC는 어디 쓰지 않는다. 쓰지 않고 100%의 지급 준비율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지급 준비율은 그 현금의 의미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자 대출을 뭐야 예금을 해서 10만 원을 맡기면 이 10만 원을 전부 은행에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내 10만 원이 절대 없어질 일은 없겠죠. 바로 그런 구조로 이렇게 그 랩핑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팟에서는 이 랩핑된 자산과 그리고 뭐 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냥 유니스왑에 하나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자체로서 하나의 마켓이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비트라지들 또는 유니스왑에는 MEV 봇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아비트라지를 일으키는 봇들한테 자동으로 얘네들은 이제 보통 보시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보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차익 거래를 하는 애들인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판을 깔아준 거죠. 그래서 WBTC 가격이 올라요. WBTC는 보통 그 두 번째 단계 덱스에서의 이제 BTC 가격이 오르면은 자, 아비트라지는 어떻게 활동을 하죠? WBTC가 PWBTC보다 더 비싸지죠. 비싸진 거죠.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PWBTC를 삽니다. 사가지고 얘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언랩을 합니다. 자, 언랩을 하면 100% 지급 준비율이 있으니까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자, 받아가지고 이 WBTC를 백스에 와가지고 팝니다. 팔면은 차익이 발생하였죠. 이 차익이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자, 마찬가지로 WBTC 가격이 먼저 빠져요. 자,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유동성이 더 큰 시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더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자, 빠지면 이쪽이 더 싸요. 싸기 때문에 WBTC보다 더 싸지는 순간, 얘를 사가지고 랩을 해서 여기서 팔아버리면 또 반대로 차익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시장이 변동하면 변동할수록 이 활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제 차익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구조를 띠기 때문에 변동성 투언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마켓이 그럼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켓이 활성화되려면은 아비트라지가 잘 일어나야겠죠. 이 아비트라지가 잘 일어나려면 총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랩핑된 자산이 충분해야 돼요. 이 PWBTC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아무도 이 PWBTC를 미리 랩을 해놓지 않았어요. 안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랩핑된 자산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많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덱스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랑 바로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텐데 유동성이 많아야 프라이스 임팩트가 줄어듭니다. 프라이스 임팩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원하는 그 가격에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지 그런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 프라이스 임팩트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거래 피가 저렴해야 돼요. 이 아비트라지의 요 매수 매도의 거래 피가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훨씬 더 이 아비트라지는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더 저렴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우선 요세 가지 그림들은 피팟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 풀들을 제가 가져가 본 거예요. 가져가 봤는데 첫 번째 판도라 팟이 있습니다. 이 판도라도 ERC404로 굉장히 핫했던 이제 그런 코인인데 이 판도라도 이제 하나의 LP로 상장되어 있고요. 그 LP를 팟이라고 부릅니다. P팟이죠. 판도라 팟. 그리고 ENQAI 같은 AI 코인들도 여기 상장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P를 보시면 20만 불 정도, 한 7만 불, 그리고 20만 불, 이것도 20만 불 정도의 현재 LP가 공급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피팟에는 총 50몇 개의 이제 유동성이 현재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이런 아비트라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랩핑 자산이 충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죠? 당연히 유저들한테 더 많이 랩핑을 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죠? 랩핑 해줘. 그래서
여기 판도라의 이제, 아니, 판도라가 아니라 이제 피팟의 이제 그 수수료 구조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피가 분배가 되냐면요. 이 모아진 피에, 퍼센트를 정할 수 있어요. 이 퍼센트는 되게 재밌게도 이 팟을 만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팟은 이게 30%일 수도 있고, 어떤 팟은 이게 20%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이게 이제 결정권이 가고요. 자, 여기서는 30%네요. 그러면은 PDRA의 버닝이 30%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100달러를 이제 피를 받았다고 치면은 그 중에 30달러는 PDRA를 사가지고 버는 시키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죠? 수익의 일부를 이제 버닝에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냐면, 자, 가정을 해볼게요. 이건 가정이에요. 처음에는 10개의 WBTC 코인과 10개의 P가 또 랩핑된 PWBTC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익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 수익이 두 개의 PWBTC를 번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개는 8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WBTC를 한 개 가지고 있던 유저는 원래는 하나의 PWBTC로 하나의 WBTC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하나의 PWBTC로 무려 1.25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25%가 그냥 가치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WBTC를 그냥 가지고 있기보다는 뭔가 스테이킹은 하고 싶은데 뭔가 이자는 좀 쌓고 싶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니즈가 분명히 조금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P 래핑을 씌움으로써 이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언제든 이거 랩 언랩을 언제든 할 수 있거든요.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일들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래핑 자산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LP가 많아야죠. 이 LP가 많아야지만이 훨씬 더 많은 아비트러지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피를 이제 파트너 피와 LP 리워드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파트너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파트너는 뭐냐면 바로 이 팟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팟을 만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요 P, 요 P 토큰의 번역 마찬가지로 파트너 피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파트너 피가 이제 최대 5%까지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로 정하고 또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LP는 정말 쥐꼬리만큼 공급하고 파트너 비율만 5%로 해버리면은 사실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않을 거기 때문에 2만 달러당 1%씩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5% 피를 받고 싶으면은 나는 요 LP에 최소한 10만 달러를 예치하면서 이 팟을 개시를 해야지 내가 이 팟을 요 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트너피는 두 번째네요. 이 파트너피는 직접 여기 만든 지갑에 직접 리얼 일들을 꽂힙니다. 꽂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 35%를 제외하면 65%죠. 이 65% 중에서 90%는 LP 리워드한테 가고 이 10%는 이 피지의 거버넌스 토큰을 버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피를 요 LP한테 지급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이제 LP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원동력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거래 수수료가 저렴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까지는 이더리움에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쌀 때는 거의 7, 80달러가 돼요. 한 번 트적에. 70달러, 80달러가 날아가는데 그럼 당연히 아비트라지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핏밭도 당연히 그걸 알았고 2월 달 초에 우리 L2로 갈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사진을 올렸거든요. 사진을 올렸고 이제 지난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드디어 피팟이 아비트럼으로 런칭을 했다고 해요. 아비트럼으로 이제 런칭을 해서 아비트럼은 훨씬 더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팟이 더 많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노믹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디파이를 얘기하면서 토크노믹스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팬들은 조금 복잡해서 뺐는데 이 피팟은 간단해요. 피팟은 총 100% 중에 88%가 그냥 이미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그냥 유니스왑 유동성 풀에 팀에서 공급을 해버렸어요.
이걸 약간 페어 런치라고 하거든요. 페어 런치인데 88%가 이미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에 점점 더 풀려지는 이제 에미션 되는 토큰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2%는 팀 물량인데 보통 이 정도의 팀 물량은 시장에서 충분히 용인을 하는 편입니다. VC 물량도 없고 디플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피팟은 좀 토크노믹스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제가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정말 정말 덱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보면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 굳이 피팟에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가 뭐냐면은 원래는 모든 유동성들은 다 LP한테 가거든요. 유니스왑의 구조가 피의 100%가 LP한테 가요. 이번에 유니스왑 토큰의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드디어 유니스왑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한테 이 피의 일부분을 할당해준다. 그래서 유틸리티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급등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 100%다 LP한테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피가 분배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LP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의문이 두신 정말 소수의 그 고수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피파 덱스가 아니라 유니스왑 덱스, 뭐 스시스왑 덱스, 또 무슨 덱스 유동성만 생성이 되면은 다 다른 유동성이기 때문에 전부 아비트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부 아비트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하러 굳이 피파를 만들지? 라고 이제 그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사실 피파의 궁극적인 그 존재 이유는 나만의 마켓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실 유니스왑에 만들면은 유니스왑의 LP는 누구나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LP가 이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도 점점 뭐 0.05%, 0.3%, 뭐 1% 이런 식으로 필을 막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피팟은 그 커스터마이징 훨씬 더 자유롭다.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기존에 이게 아까 제가 판도라로 예시를 든 건데 판도라가 정말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정말 심해요. 이게 보시면은 일봉인데 3만 달러까지 한 번에 올랐다가 이 3만 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거의 한 번에 빠집니다. 또 이 12,000달러에서 28,000달러까지 또 한 번에 올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인인데 이 변동성이 큰 코인에 이 변동성을 뭔가 파밍하고 싶은 LP가 겠죠. 그러니까 LP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매니악적인 그런 이제 활동인데 아무튼 LP가 이제 한 5만 달러 정도 LP를 예치하고 싶어 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 유니스왑에 이미 이 판도라 풀이 29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TBL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다 굳이 5만 달러를 예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여기다가 예치를 하면 물론 삐를 받겠죠. 하지만 5만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지분은 요 29 밀리언 분의 OK가 나의 이제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러면 좀 피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나는 피팟에 나만의 PDR 판도라 풀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이제 이 변동성에 노출이 돼가지고 더 많은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한 유저가 이제 비로소 그런 계산까지 한 유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팟에서 누구나 이 팟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동일한 팟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이미 PDRA가 있다고 또 이 P 판도라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판도라를 만들 수 있고 피를 조금 저렴하게 하면 내 쪽에서 더 많은 이제 그런 아비트라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LP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덱스 뭔가 커스터마이징 그런 걸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래서 피팟이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봤던 이제 그런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그 기회도 여전히 많고 개선할 점도 너무나 많은 프로토콜인데요. 이 피팟의 요 TBL이 가장 사실 디파이에서 중요한 지표죠. TBL이 현재 피팟에 얼만큼의 유동성이 내치되어 있냐인데 제가 아마 2월 중순쯤 봤는데 생각보다 TBL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죠.
거의 그때도 한 12밀리언 정도는 지금도 15밀리언 정도면은 생각보다 유동성이 늘고 있지 못하다. 근데 한 가지 또 기회는 뭐냐면 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너무 이제 그런 해석은 좀 물론 꿈보다 해몽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중 하나 뭐냐면 원래 40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40개밖에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57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이제 이거를 피팟을 설명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TBL2원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TBL이 커지면 커질수록 핫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PG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디플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덱스들이 이 유동성을 예치하려고 억지로 본인 토큰을 찍어내가지고 막 그 이자를 주거든요.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TBL을 불러나와봤자 얘는 걔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디플레이션을 모델이고 변동성 그 자체가 수익원이기 때문에 TBL이 늘어나고 파지 증가만 한다면 피지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의 모델을 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 큰 기회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개선점도 많은 게 이 피팟에 예치하는 유동성은 현재 유니스왑 V2로 예치를 하거든요. 이 유니스왑 V2가 사실 그 공급할 는 레인지가 이제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프라이스 임팩트도 그렇고 아비트라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LP를 결국 얼만큼 많이 유치해 오는지가 이 피팟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팟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투자를 이제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단순히 피토큰을 홀딩을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은 뭔가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여기도 피팟에 그 비트코인이 있으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길수록 피 비트코인은 버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랩핑해서 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변동성 투원을 이제 맛볼 수 있고요. 물론 랩핑과 언랩핑에서는 피가 조금 발생합니다. 네,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직접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직접 덱스에서 좀 근본 있어 보이는 변동성이 심한 토큰을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내가 파트너를 함으로써 이제 피파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피파밍을 하면은 실제 LP를 예치했을 때보다 나만의 시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피를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예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구조가 되고 세 번째는 이 피지 토큰을 이제 직접 삼으로써 뭐 그런 투자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예, 그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